자, 여러분 얼치기 도사 류준열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준열 씨만의 매력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수를 부리는 것 같은 멋진 포즈, 멋집니다. 준열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6년 만에 영화로 만나봅니다. 김우빈씨 모시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예, 우빈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오랜만에 현장에서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설레하는 것 같아요. 들떠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십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고려시대 김태리 씨가 선보여준 총기 액션.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혜리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이 외계인에 쫓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소지섭씨 모십니다. 쫓기는 모습도 역대급으로 보여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훈 감독님도 처음 보고 놀랐다는 이 비주얼. 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짐 가지고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 염정아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훈 감독님과는 세 번째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최동훈 감독님이 누구보다 믿고 그 매력을, 더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배우죠. 예. 염정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염정아 씨의 매력, 예,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신선으로 돌아온 조우진 씨 모십니다. 네. 조우진 씨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연기로 항상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배우죠. 조우진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조우진 씨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김의성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가면 안에 얼마나 멋진 카리스마를 또 보여주실까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늘 귀여운 포즈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면, 그렇죠. 오른쪽. 어떤 컨셉으로 도대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성 씨 덕분에 너무 신났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자, 중앙 쪽으로 모두 좀 밀착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을 한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자, 조금만 가까이.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네, 우진 씨랑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김의성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유준열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이분들 정말, 예. 외계인의 주역분들인데요. 이제 최동원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배우분들이 함께 작업하고 싶어하는 최동원 감독님이 중앙, 조금만 더 가까이서 역시나 김의성 씨가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준열 씨와 우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눈으로 보고도 이 캐스팅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정면 보시고 이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 텐데요. 제가 외계인 1부를 외치면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외계인 1부 파이팅! 네. 이것은 재밌게 만들어졌던 상상물이었는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고전 설화의 세계, 그러니까 뭐 코리안 마법의 세계와 함께 펼쳐진다면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았어요. 이 영화는 SF이기도 하고 판타지이기도 한 모험극인데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만나고 또 운명적인 관계가 얽혀가는 또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고군분투 모험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류준열 씨는 사극 처음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얼치기 도사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네. 예, 얼치기 도사 무릉만의 매력을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얼치기 도사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칭 이제 마검신묘라고 얘기하면서 마검신묘. 네, 본인은 굉장히 대단한 도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현실은 캐릭터를 만나신 건데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요? 중점을 둔 부분은 가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드로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좀 주변 인물이나 상황에 좀 동요되지 않고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했었고 또 제 마음을 좀 흥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세상 어딘가에는 가드 같은 캐릭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죄를 지면 김우빈 씨한테 잡혀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명단에 오르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계인을 3번 이상 영화를 보시고 3번을 보고요. 그 주변에 3인 이상에게 예. 영화가 재밌다고 홍보를 하시면 홍보를 하고. 후보에 오르지 않을까. 좋습니다. 3번을 보고 3인 이상에게 홍보하면 일단 명단에 오를 수 있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네. 예, 개봉날 바로 실천할게요. 예, 아 좋습니다. 자, 김대리 씨, 정말 많은 분들이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이안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들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시겠죠. 자, 분명 복장은 고려인데 총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이안 캐릭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제가 뭘 준비했었나요? 되게 많은 걸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서치를 해본 결과 제가 무술을 많이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션 스쿨도 다니고 뭐 기계 체조도 배우고 그 사격도 뭐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좀 미스터 선샤인 때도 했었지만 다시금 또 총기와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그런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참 겸손하게 편하게 하지만 참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정말 김태리 씨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지섭 씨 외계인에게 쫓기는 문도성 역을 맡으셨어요. 네, 사실 외계인에게 쫓겨본 적도 없고 이게 없죠. 상상 속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네네. 촬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언가에 쫓기곤 있지만 형체는 없이 촬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는 대본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외계에는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보다 더 힘들었었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영상 콘티와 감독님의 정확한 디렉션이 있어서 촬영하는 대로도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팀과 우리 그 감독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촬영했다. 아, 그동안 늘 쫓는 역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쫓기는 역할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화 씨와 조우진 씨 정말 영상의 두 분이 공개되자마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어마어마합니다. 신선, 굉장히 남다른 신선 역을 맡으셨는데 일반적인 신선과 다른 흑설과 청운 특별한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염정화 씨. 네, 일단 부부는 아니고요. 확실히 아닌 거죠. 부부라고 예. 소문이 좀 났었는데 네, 부부는 절대 오해하시면 아니- 안 돼요. 예. 네. 부부는 아니고 저희는 그 무기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그걸 또 자체 개발해서 네, 사업적 동료이자 네. 네, 부부이거나 였다는 사실은 정말 부정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 묘한 관계가 뭐 철저하게 펼쳐질 비즈니스 겁니다. 관계로. 네. 그 정리를 하자면 무기상인 거죠. 그렇죠, 팔죠. 네, 이것도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는 완벽한 신선 무기상. 예, 특별한데 조우진 씨도 좀 첨언해 주시죠. 도술과 상술을 동시에 부리는 그런 커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라임이 어머 도술과 상술. 감독님 뭐라고요? 아니요, 심술도 좀 있습니다. 도술과 상술에 심술까지 있는 이 라임 보소.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김의성 씨 가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장이 김의성 씨였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숨겨진 비밀이 굉장히 많은 가장 비밀스러운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저한테 이거는 말해도 되고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다 잊어먹어가지고 웬만하면 오늘은 말 안 하려고.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네, 예. 아무튼 그 가면 쓴 얼굴이 제 얼굴보다 낫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면 안쪽에 어마어마한 포스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의성 씨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워밍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도 이렇게 즐겁습니다. 현장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외계인 일부 제작 히스토리 영상 만나보시죠. 정우 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술의 세계라고 하는 판타지적인 세계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느꼈어요. 최동원 감독님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100%였었고 진짜 나를 캐스팅하시려는 건가? 최정 감독님 작품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받는 영화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도술의 세계를 한 번 더 한다면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는 걸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떠올린 건 딱 5년이 돼가는데 최동훈 네가 만일에 30살이야. 정말 하고 싶은 걸 만들어봐. 그렇다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외계인 얘기를 해보자. 외계인이 현재 있다면 과거에도 있지 않겠어? 거기서부터 사로잡혔죠.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즐거움 고려 시대에 자동차가 왔어. 이용해야겠다. 감독이 워낙 이야기꾼이시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른 시간대로 간다. 외계인은 현재와 과거가 계속 교차되어 나오면서
하면서 외계에서 온 존재와 인간과의 결합체가 나오는 모험단. 본 적 없는데 되게 보고 싶은 영화. 전무후무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가득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놀랍고 재미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시나리오를 써보다 보니 마치 안개를 뚫고 저에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험이 되길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예전 도술의 세계와 하드한 SF적인 세계가 만났을 때의 재미,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는 그 묘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장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었기 때문에 맛깔나요. 그런 다양함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게 진짜 신기하죠. 한국 상공에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가 나타나고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한국 관객들이 본다면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선물 같은 영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대한 이야기고 한 편으로 다 담기에는 아까운. 일부는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구조로 돼 있고 일부는 과거에서 현대로 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두 개나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구나. 1년간의 풀프로덕션 13개월 동안의 촬영.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협업을 하고 구현해낸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난이도 높은 SF 이게 대한민국 시즌 싶을 정도로 테크놀로지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액션 영화죠. 수많은 결의 액션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 액션에 어떻게 다가갈 건지에 대한 그 무드를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션 스쿨 다니고 연습 많이 했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SF 판타지 세계가 열리는구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작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두 명의 미술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게 됐는데 최동훈 감독님의 어떤 세계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길 굉장히 바랬었던 것 같고 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그래픽 체계를 만들고 야심차게 하나하나 기획이 된 거죠. 압도적이었죠. 미술의 힘.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해줄 미술이 아닌가. 이 안의 옷 같은 경우는 천릭이라는 고려시대 무관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고려 베이스였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적인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힙했으면 좋겠다. 의상과 소품을 입고 손에 쥐는 순간 배역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는 옷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무릎이라는 캐릭터는 얼치기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이 아니고 무릎.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알아서 너무너무 잘하는 배우라서 어마어마한 집중도로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탈옥한 죄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드라는 역할. 김훈 씨의 매력이 담긴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계단의 용도죠. 지금까지도 없었던 역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함이 너무 많았고. 이한이는 피하지 않는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의 근본은 표정이거든요. 혜리 씨가 했는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김태리 배우만큼 진실된 표정을 짓는 배우가 그렇게 드물다고 생각해요. 같이 촬영하면서 서로에게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문도석은 형사니까 행동은 거치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인 것 같아요. 영웅 모르고 쫓기지만 계속 변해가는 인물이고 지섭 형이 같이 연기를 할 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두 신선이 되게 웃기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들이죠. 고풍스러운 신선이긴 합니다만 빈틈이 아주 많이 보인다. 도 같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선 역할을 했다. 호흡이 잘 맞다 보니까 풍성하게 저희 두 신선이 그려졌던 것 같아요. 가면을 항상 쓰고 있고 요게 있게 파워풀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면을 뚫고 김희성 배우의 포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선배님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크게 됐던 것 같아요.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에서 고양이로 변하는 고양이 장이 가자고. 무릎에 왼팔과 오른팔? 마치 이런 영화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긴 회차를 찍는 영화는 아마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이지 않나? 완성이 되면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 한국 영화에서 없었던 그런 비주얼. 최동훈 감독님이 만든 세계관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적 재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 영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대단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어렸을 때는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상력을 같이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현장의 뜨거운 열정과 시너지 그리고 재미가 동시에 느껴지는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한데요.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자, 외계인 일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일부 플러스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는 바로 외계 플러스 인간입니다. 자, 외계인, 이 제목은 외계인이 아니라 외계 플러스 인이거든요. 감독님, 이 제목의 뜻과 함께 외계인을 구상하게 된 계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만일에 외계인이 과거에도 있다면 그 과거의 사람들은 외계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몸에서 요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렇다면 그 요괴는 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을까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목을 외계인이라고 짓는다기보다는 외계인과 인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해도 다 외계인이라고 부를 테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처음부터 1, 2부로 기획을 하신 건가요? 실제는 시나리오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한 2년 반 동안 썼는데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해서 다른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점점 이 얘기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확정이 돼가는데 얘기의 분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근데 저는 언제나 4시간짜리 영화를 2시간 20분으로 줄여본 경험이 있어서 한 편의 영화가 될 거야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의 분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이야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연작의 이야기로 가야 더 드라마틱한 구성이 만들어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고난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2편을 동시에 찍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참 희한하게 1편을 아직 1부를 못 봤는데 2부가 기다려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외계인. 와우. 자, 그러면 배우분들께도 여쭤볼게요. 이 외계인 1부, 2부로 이제 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외계인 1부를 일단 한 단어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준열 씨, 외계인 1부는 뭐다? 한 단어요? 한 단어로 외계인 1부를 표현하시다면 그 읽었던 순간 잊혀지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딱 느꼈던 그 감정. 저는 처음 읽고 뭐지?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렇죠. 뭐지? 네.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김우빈 씨. 저도 비슷했었는데 저는 이런 느낌? 뭐지? 김태리 씨.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뭐 계속 물음표를 던지게 했던. 네. 김태리 씨. 그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다. 네. 재밌다. 네. 제가 영화를 선택하게 될 때 가장 그 중요시하는 어떤 것이 포인트죠. 있다면 재미인 것 같아요. 가장 컸어요. 재밌다. 소지섭 씨. 저는 가능해? 가능해?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것이 가능해? 자, 염정아 씨. 저도 뭐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정말 궁금하네요. 조우진 씨. 이쯤 하면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인연. 네. 네. 또 재미없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네. 이것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인연이다. 그런 느낌이 딱 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네, 안팎으로 다 그런 단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인연이다. 김은성 씨. 저는 시나리오를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한 30분 안에 리뷰를 써서 보내는 편인데요. 네. 이 외계인 일부는 시나리오를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너무 쉬운데 이걸 글로 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본 적 없는 작품이기 네, 정말 때문에. 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서 읽기에 힘들었었어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지? 이건 가능해? 인연이다로 마무리가 되는 정말 재미있는 인연입니다. 와, 자,
이제 외계인 그 두 번째 플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려 플러스 현대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대극들이 사실 배경이 워낙에 이제 조선이 많이 배경이 되는데 고려 말입니다. 예, 외계인은 시대 배경이 특별한 이유가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그 지금 현대 외계인의 비행선들이 나오고 그것을 막는 고군분투가 나온 다음에 과거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도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도사들이 사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더 어울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조선 시대는 저희가 되게 익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고려 시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어쩌면 도사가 살았던 마지막 시대가 고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전에 찍었던 전우치는 조선 시대이긴 했지만 그리고 고려의 복식과 고려의 공간들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 그게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 고려는 저런 멋스러움이 있었군이라고 느껴주길 바랬어요. 그 외계인 안에서 그려지는 고려 너무 궁금해요. 정말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외계인 1부에서는 고려와 현대에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분들이 이제 활약상을 펼치시는데 그럼 고려 말 소문 속에 신검을 쫓는 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아 씨와 조우진 씨께 먼저 여쭐게요. 두 분의 찰떡 호흡이 벌써부터 많은 관전 포인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두 신선 첫 촬영할 때가 4월 말이었는데 눈이 펑펑 내렸다고요? 맞아요. 네. 제가 저희 첫 촬영이 4월이었는데 네.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동시에 다 이 신기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다들 바빴어요. 맞아요. 네, 진짜 그냥 조금씩 그냥 내리는 그런 눈이 아니고 한겨울에도 잘 볼 수 없는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때. 그것도 4월 말에. 네네. 와, 자연스럽게 신선이 호흡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웠어요.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두 분의 호흡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는 뭐 좋았죠. 잘 맞았죠. 처음 작품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일단 그 염정아 선배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셨고 오랜 경험에서 쌓인 그런 호흡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늘 촬영할 때든 안 할 때든 늘 공유하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저도 사실은 긴장감이 정말 적지 않았거든요. 처음 뵙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외롭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소지섭 씨는 매일 혼자 찍었거든요. 쫓기고. 근데 저희는 늘 뭐 밥도 같이 먹고 항상 둘이 함께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여서 좋았던 두 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아니야? 부부 아니라니까요. 이제 두 분이 어디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영화 속 아니야? 대사를 그죠? 자, 이번에는 류준열 씨와 김태리 씨입니다. 두 분이 외계인 1부를 통해서 두 번째 호흡이죠. 그 전에 숲에 계시다가 고향에 계시다가 이번에 고려 시대에서 호흡을 펼치게 되는데 어떠셨나요? 두 번째 호흡은 준열 씨. 뭐 확실히 두 번째 호흡이니만큼 뭐 너무 좋았죠. 제가 많이 의지하고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좋아서 다음 건 뭐 할래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다음 건 뭐 할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함께하고 싶은 또 그만큼 엄청 의지했어요, 제가. 태리 씨는요? 오빠가 저한테 의지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더 많이 의지했고요. 그 첫 촬영을 영화의 첫 촬영을 저희 둘의 첫 촬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 떨렸어요. 진짜 너무 무섭고 긴장되고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류준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확 풀어지지. 너무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래도 긴장했지만 그래도 오빠 있어서 그만치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호흡입니다. 네, 두 분의 고려 말에서의 호흡. 너무 궁금하고요. 지금 김우빈 씨가 중간에서 네네, 자리를 좀 바꿔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김의성 씨는 가면을 쓰시고 이제 연기를 하시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좋았고요. 저희가 여름을 계속 이제 넘기면서 찍었는데 좀 많이 더웠어요. 옷도 막 그 옛날 고려 시대 옷을. 승려복 같은 거를 막 겹겹이 겹쳐서 입었거든요. 거기다 가면까지 쓰니까 뭐 많이 덥긴 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면 속에서 나는 목소리는 나중에 다시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 딴 사람이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유혹을 좀 느끼긴 했지만 김의성 씨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가면을 뚫고 나오는 카리스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은성 씨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외로운 분들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소지섭 씨, 네. 예, 그 서울 상공에서 나타난 우주선이 소지섭 씨를 추격합니다. 네, 저를 쫓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외계인에게 쫓기는 형사의 캐릭터, 이게 사실 외계인, 우주선 다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새롭게 다가와서 힘들기도 하고 상상도 안 되고, 대부분 혼자 촬영하거나 블루마트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는 상상을 하면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 콘티가 있어서 또 그나마 좀 편하긴 했지만, 그 외로움을 막 사무칠 때 가끔 우빈 씨와 촬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까이도 아니에요.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막 의지가 되고 힘이 나고, 그 힘으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빈 씨 아니었으면 영화 못 마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는 김태리 씨가 중간에 있는데, 아니 우빈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소지섭 씨가 굉장히 어깨가 넓은 어떤 남성이 딱 등장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이 정말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어깨 깡패 두 분인데, 지금 누구 어깨가 더 넓은 거예요? 서지섭 씨와 김우빈 씨가 지금,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전혀 의상을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한 게 아닌데 의상 톤도 보십시오. 두 분이 얼마나 의지를 했는지 의상 톤도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자, 우빈 씨. 네. 그리고 가드에게는 썬더가 있어요, 파트너. 근데 썬더도 사실 실제 촬영할 때는 없이 촬영을 상상을 하면서 촬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썬더와의 호흡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하셨나요? 일단 썬더는 가드의 파트너이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그 둘의 관계가 가드의 말투나 뭐 행동이나 눈빛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촬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들과 만났을 때랑 차이를 좀 두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요. 현장에서는 그 모형 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도 뭐 대충 어떤 느낌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달아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좀 시선을 맞춰서 연기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썬더와의 호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정말 이분들을 한 작품에서 본다는 게 관객으로서는 참 큰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인데, 캐스팅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어떠셨어요? 아까 시나리오 읽고 반응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다 그냥 재밌다고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거죠. 놀랍고 재밌고. 그러니까 다들 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또 기다리기도 했었던 배우분들인데, 조우진 씨는 옛날부터 하고 싶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다고 좀 부탁을 한 경우고요. 유준열 씨는 시나리오 쓰다가
그 유준열 씨의 전작품을 보면 조금 뭐 차가운 역할도 하지만 왠지 배시시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웃어준다면 저런 캐릭터가 뛰어다닌다면 너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김태리 씨는 뭐 약간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 만일에 저 배우가 권총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흥미로울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같이 이제 한 6년 전쯤에 촬영을 준비하다가 이제 우빈 씨 아프고 그러면서 잠시 미뤄지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새로 쓰고 있을 때 우빈 씨는 한참 회복 중이었고 자기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 가드는 되게 작은 캐릭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나리오가 써지면서 써지다 보니까 가드가 되게 중요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빈이 이걸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데 액션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액션을 아주 멋있게 하지는 아직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또 호언장담 액션 없습니다. 우빈 씨 이거 합시다. 그래놓고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액션이 조금씩. 자 액션이 조금씩. 오늘은 와이어입니다. 우빈도 막 회복이 돼 가고 그러면서 액션의 강도는 높아지고 너무 재밌게 찍었죠. 염정아 씨는 그 범죄의 주거성과 전우 씨를 같이 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염정아 씨의 매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영화에서 그 매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난관은 태어나서 저렇게 몸을 못 쓰는 배우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매력은 정말 많은데, 예. 네, 그래서 매력은 넘쳐나는데, 예. 본인도 막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재기를 차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라고 제기를 찬. 그래놓고는 이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와이어를 탔는데 연이 날아가는 것 같은. 보통 버티면서 하는데 리허설 할 때 진짜 무릎 꿇고 본 기억이 나요. 제발 이 장면이 멋있지 않아도 된다. 정아 씨만 안 다치면 그 모든 신께 감사드릴 지경이었는데 가끔은 배우가 정말 대단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요. 그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단 2테이크 만에 다 그걸 해결을 하고 꽤나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선배님은 그 암살을 끝내고 나서 되게 만나서 많이 술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이야기를 그 구상하면서 촬영이 되게 힘들 것 같다고 했을 때 다 돼요. 한국의 지금 스태프들이 가진 기술력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되게 많은 큰 힘을 얻었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냥 영화 내내 가면을 씌워드렸습니다. 와우. 그리고 정말, 마지막 빈 구석에 문도석이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배우가 해야 될까. 그 유성환 감독의 군함도 이제 끝나고 나서 지섭 씨를 개인적으로 처음 봤는데 지섭 씨는 너무 젠틀한 사람이에요. 멋있죠. 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을 왜 팬들이 소간지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간지나게 쫓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지섭 씨가 마지막으로 캐스팅이 되면서 이 영화의 모든 조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감독님이자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는 이야기가 왜 최동훈 감독님 앞에 붙는지 이 캐스팅 비화만 듣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플러스는 바로 SF 플러스 판타지입니다. 지금 뭐 스틸 좌측과 우측에 이제 보시면 역대급 스케일, 정말 1부만의 역대급 스케일 느껴지실 텐데요. 감독님 외계인을 통해서 SF 액션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에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장 기간이죠. 387일간의 촬영, 그리고 뭐 프리프로덕션도 1년이나 있었고요. 다양한 장르의 이제 영화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게 이제 생각할 때랑 실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현실화 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고, 스태프들도 외국에서 어떤 기술력을 빌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국의 영화를 만드는 기술력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최고의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만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그러니까 13개월의 촬영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일이 있고, 다들 이 영화가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뭐 이명 현상 같은 게 오고 13개월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현장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다들 와서 현장에서 보여줬던 활력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 작업도 지금 14개월째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흥분되고 아주 기분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치열하면서도 끈끈했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실 분이 염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재구성 그리고 전우치에 이어서 이번에 3번째 호흡을 맞추셨는데, 현장의 스케일도 그렇고 뭐 감독님의 연출 여러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직접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감독님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나 명확하시고요. 그다음에 연기할 때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말 빨리 하라고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빨리 했어요, 대사를. 그래서 큰 재미를 또 선사해 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어쩌면 이런 분들이 다 모였는지 싶을 정도로 현장 갈 때마다 너무 행복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소지섭 씨 얼굴이 많이 더 외로워 너무 즐겁게 보이는데. 촬영했습니다. 네네. 소지섭 씨 액션 네. 이게 그냥 쫓기기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액션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맨몸 액션과 도구 액션 그리고 무협도 좀 있고요. 그쵸. 가장 기대되는 건 인간과 외계인 또 외계인과 외계인 간의 액션이 저 역시도 보지 못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기대되는. 저 역시도 관객 입장에서 극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고려로 가면 도술이랑 총기 액션까지 또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준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태리 씨? 도술 액션과 총기 액션? 저는 준열 오빠 무르기의 그 액션 씬이요. 저는 영화사에 뭔가 약간 길이 남을. 저는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영화사의 남을, 길이 남진 않고 남을. 네. 클립으로 남을. 정말 좋았어요. 저는 되게. 그 클립 옆에 예. 이제 총기 액션이 같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뭐 이미 총기를 잘 다루고 있지만,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모습이 기대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준열 씨의 도술 액션과 우리 김태리 씨의 총기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사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증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일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 뒤쪽입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신문 이은주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SF라는 장르에 새롭게 도전하셨는데 기존의 감독님 작품과 좀 차별점이 있는지, 혹은 또 7년 만에 좀 어떤 감독님만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올 여름 시장의 포문을 가장 먼저 열게 되셨는데 소감이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쌍천만 감독으로서 전작의 흥행 선적이 혹시 부담이 되시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르적으로 차별점. 이 앞에 뭐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암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암살은 저에게는 되게 리얼리즘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좀 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 영화 안에 저런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와 저런 일은 한 번쯤 벌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스토리들의 두 개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저만의 SF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여름 영화 이제 포문을 여십니다. 어떠세요? 저희도 촬영이 시작했을 때 역시 코로나가 시작을 했고 뭐 다른 분들 고생하신 것처럼 저희도 되게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가 사라져갔으면 좋겠고 그런 국민들에게 아주 정말 별처럼 아름다운 그런 재미를 선사드리고 싶어요. 흥행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 강물에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 같으세요. 강물에 흘러가는 돛담배처럼. 전작의 쌍천만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도 말씀 주셨어요.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빨리 그러니까 그건 약간 트로피 같은 느낌인데 저도 그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으면 너무 좋고 영광스럽지만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의 기록들도 되게 좋고 영광스럽지만 언제나 새로운 건 두렵고 그냥 이 영화의 또 운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왼쪽에도 계시고 지금 중앙에도 계시는데요. 잠깐만요. 예, 왼쪽에 살짝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최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그 기획 단계부터 1부, 2부로 기획을 하셨다고 물론 고난의 과정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어떤 자신감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기획하실 때 어떤 결심으로 시작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고난의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랑 그 2부작으로 선보일 때 감독님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 1부와 2부의 연작이지만 이 1부만 가지고도 한 편의 영화로 완성도가 있을까가 저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 1부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야 될지 그리고 2부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1부와 2부는 둘 다 모험극이긴 하지만 약간의 정서적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1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저는 1부와 2부를 동시에 찍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작비의 절감이었다기보다는 배우들이 그 기간 동안 이 연작을 같이 찍어야 이 캐릭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고 감독인 저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13개월의 촬영이 길었지만 그 안에서 배우들이 그 통일성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배우분들 서로 아까 뭐 첫 촬영 얘기하고 이럴 때 그 우빈 씨도 한 6년 만에 촬영이니까 되게 외로웠을 텐데 그때 대전에 준현 씨랑 테리 씨가 각각 내려와 가지고 우빈 씨를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분들의 저 애정과 우정과 열정만 보는 것만으로도 또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지금 우측에서도 손을 들어주셨고요. 지금 마이크가 기자님 왼쪽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의 최예슬 기자인데요. 네.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외계인과 고려시대의 도술, 무술이 접목했다는 게 감독님 말씀처럼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그런 관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특이한데 좀 나쁘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기술력을 외국에서 빌려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지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생각했던 걸 표현하는데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하신 게 바로 정확히 제가 고민했었던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근데 이질적인 것이 충돌할 때 생기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실은 그 2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저게 최대한 이상하지 않게 보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의 성격도 그렇고 마치 그 이질적인 요소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으면 뭐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고민. 네. 이게 여기에 이제 많은 3D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3D 캐릭터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한 3D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든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과 구현하는 것을 놓고 그 외국 업체를 고민을 해본 적은 있고 그렇지만 이걸 다 같이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그 3D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우리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게 이번엔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스타 이남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준열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예고편 공개되고 예고편을 보신 분들도 좀 그렇고 캐릭터 소개 영상을 보면 이제 전우치라는 캐릭터가 좀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전우치가 최종원 감독님 전작이기도 하고 전우치나 도사하면 아무래도 전우치 역을 맡았던 강동원 씨가 먼저 떠오르고 무르객에서 좀 전우치가 연상된다는 방언들이 좀 있었는데 혹시 좀 전우치를 보시고 참고하신 것이 있을지 또 한편으로 그런 연상된다는 것에 좀 부담감은 없을지 또 류준열 씨만의 도사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를 좀 하신 부분이 있는지 부담을 느끼시진 않으셨는지. 뭐 워낙 저는 극장에서 먼저 보고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여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전우치와 무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긴 게 너무 다르지 않는가. 네. 전우치는 정말 잘생겼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집요하게 파헤쳤던 것 같아요. 집요하게 파헤쳤다. 네, 혹시 그 그래서- 영화 속에서 우산을 쓰시나요? 쓰는 일은 없나요?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영화를요. 된다. 네, 이걸 네, 또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듣고 집요하게 파헤쳐서 저만의 어떤 도사 캐릭터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나. 네. 정말 유일무이한 도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류준열만의 도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저는 얼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얼치기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얼치기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했더니 그게 뭐 이게 이런 하시길래 정확히 그게 맞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언가. 이 단어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작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얼치기 도사 너무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월간 프로젝트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영화가 기대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테리 길리엄적인 상상력에 그 가이리치 감독의 좀 그 꼬인 스토리 같은 게 좀 그 섞여 있는 좀 퓨전 스타일 영화 같은데요. 그 어떤 점에 감독님은 가장 좀 중점을 두시고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저 배우분들은 아까 그 뭐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다 뭐 그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고 과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결국 참가하게 됐는지 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한 퓨전 영화 이제 탄생인데 어떤 부분, 어떤 지점을 가장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감독님. 이 영화는
뭐 공간도 그렇지만 시간의 충돌이 있는 영화고 현대와 고려 시대가 계속 교차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마치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길 바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 시간의 배치가 관객들에게 아주 재미난 지점으로 다가가길 바래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얘기를 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이 충돌의 세계가 너무 재미있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어울리는 세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리 길리엄이나 가이 리치 두 분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들이고 뭐 그분들이 만드는 영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시간의 충돌이 안기는 그 이질감과 그리고 또 그 어우러짐이 무척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렸죠. 이 영화만의 매력 좀 김은성 씨부터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최동훈 감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택의 이유기도 하죠. 네, 그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대단한 감독이기도 하고 엄청난 이야기꾼이기도 해서 최동훈 감독과 같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그 경험을 같이 하고 싶었다는 게 어쩌면 이 영화 선택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조우진 씨는 어떻습니까? 방금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에 가까울 텐데요. 최동훈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신 재밌는 퍼즐 같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풀 때마다 자꾸 더 궁금해지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겠지만 그 푸는 퍼즐을 또 짜맞추는 그런 감칠맛 나는 맛이 또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최동훈 감독님 몸둘 바를 올라오고 계신데 염정아 씨. 역시 최동훈 감독님이죠. 예. 나의 선택 이유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를 또 만들어 주실까라는 기대 맞아요. 하겠습니다. 서지섭 씨. 저 역시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캐스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가 가장 놀랍고 재미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최동훈 감독님 그리고 이 배우들랑 함께 한다면 저는 그냥 올라만 타도 그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그럼요. 네. 김태리 씨. 저는요 우리 영화가 가진 매력은요 되게 많은 장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이 영화 안에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근데 결국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는 모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인이 크게 다가오네요. 예, 최동은 안 했습니다. 김우빈 씨. 네, 갑자기 부담되네요. 그렇죠. 너무 부담되죠.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최동훈 감독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어떤 역할이라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멋진 역할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고요. 류준열 씨. 저는 최동훈 감독님 때문에 이 영화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얼치기. 네,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뭐 테리 씨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외계인으로 안 하고 외계 플러스 인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인연, 운명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또한 이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다는 게 느껴지고 너무 행복하게 찍어서 뭐 1년을 넘게 작업했지만 그렇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오늘 또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다시 촬영장 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가 느껴져요, 정말.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지막 질문을 중앙 앞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비스테의 박은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영화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서는 7년 만에 이제 신작으로 이제 나오실 건데 사실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7년 만에 공백이 이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얘기를 만드시면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또 외로운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언제 제일 좀 외로웠고 그때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 배우님들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그 참여 이유로 우리 최동훈 감독님을 꼽으셨는데 혹시 작업을 해보니까 내가 알던 최동훈이 아니다라는 좀 굉장히 의외성이 있다면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배우분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먼저 감독님. 이 영화는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외로운 순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저는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재밌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청춘의 마지막을 이 영화에 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그 처음에 첫 글자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딱 5년 동안 집중력을 가지고 사는 게 좀 힘들고 피곤하긴 했는데 근데 오늘 되게 떨리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게 그 5년이 너무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많은 일도 있었고 뭐 스태프들 아이도 낳은 사람들도 많고 다 축하할 일들이 많고 영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 인생이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외롭죠. 감독은 뭐 좀 그런데 시나리오가 안 풀릴 때 새벽에 사무실에 나가서 이렇게 혼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이 너무 몸서리 쳐지게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동훈 감독님다운 대답을 해주셨고요. 우리 배우분들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촬영을 해보니 이런 의외성이 있었다. 이런 게 굉장히 새로웠다. 또는 이런 매력이 있었다. 말씀해 주실 분 어떤 분께 좀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태리 씨가 지금 드셨는데요. 예. 네, 그렇잖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독님을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고 촬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감독님의 그 태도는요 신남이었어요. 설레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연기하시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이제 촬영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도 우리의 그 작업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까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 되게 두려워 그러시는 거예요. 나 되게 겁나고 되게 두려워.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게 있어야지 진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도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내놓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진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에 태리 씨도 굉장히 감동받았을 것 같고 네, 그렇죠. 정말 그 감독님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친구 같고 정말 천진난반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그런데 그런 사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게 사람이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동훈 감독님의 영화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맞아요. 배우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의심하고 치열하게 이 작품을 열심히 찍어내는지 알기 때문에. 김은성 씨가 마이크를 드셨어요. 첨언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마이크 빼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천재 막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길게 작업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제가 같이 그동안 일해봤던 어떤 감독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은데 또 하고, 된 것 같은데 또 하고, 완성된 것 같은데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거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이게 좀 주제 넘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영화 감독인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신인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번 최동훈 감독이라는 사람의 작업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한 다음에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최동훈 감독님의 이름은 최동훈 감독님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이 스스로를 빛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최동훈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 기자님도 좋은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 아쉽지만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에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작 발표회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객과 상상력을 교환하고 싶다고 했었던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고 정말로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같은 상상력의 세계 속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준열 씨. 네, 제작 보고회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오랜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이게 느껴지거든요. 같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응원하는 다, 마음이 네, 느껴지죠. 예. 즐거운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마음이 또 관객분들한테도 느껴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우빈 씨. 네, 저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현장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했거든요. 그 즐거움과 행복감이 여러분들께도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리 씨. 네, 앞으로 저희가 얼마나 많이 만날까요? 우리 홍보 일정 이제 돌면서 기자님들 계속 만날 텐데 그게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여러분들 영화 얼른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영화 얼른 보고 또 만나서 더 좋은 얘기들 더 나아간 얘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방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소지섭 씨. 네, 저작신은 이제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극장에서 여러분들 대면하면서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 같이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염정아 씨. 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기자분들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우진 씨.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과 그리고 작품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신 동료 배우분들과 의 인연이 정말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하고 좋은 기운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되어서 이번 여름 시즌에 큰 선물과도 같은 그런 영화가 되길 빌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성 씨. 제가 오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밖에서부터 떨린다는 말이었는데 그 떨리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와서 우리의 영화를 보고 신나하고 가슴이 뛰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다른 것 필요 없이 그냥 즐거운 기대감만 가지고 극장으로 와주시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